나라에 붙이면 자, 헌법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인간 존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기본법 제1조 국가체제 기본 원칙들을 규정한 기본법 제20조가 있대요. 그래서 제20조에는 어떻게 적혀 있대요? 봤더니 얘 라이씨 왜 불길 거냐? 그래서 독일 거로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왜? 독일선 뭐래요?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법치 국가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써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들은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결코 흔들리거나 수정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인들끼리 굳게 약속하는 사랑에 대한 맹세보다 더 영원해요. 그래서 연애편지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연인들의 사랑에 관한 맹세는 길어야 몇 달 혹은 몇 년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어때야 된다? 더 강해야 된다고. 왜? 이런 거 바뀌면은 그날로부터 독재자 창궐 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다 이러면서 그냥 다시 그냥 아씨 왜 이래 그냥 빡 죽여 그냥.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오니까. 근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지금 국가가 널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너도 죽여. 너 우리나라 국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자 첫 번째로 정리를 하면 일단 뭐냐 헌법의 조항 맨 첫 번째 인간의 이거는 뭐였어 아까 얘기하는 20조가 이제 뒤에 있는 거. 그래서 국가체제 이게 제 20조죠. 이거 어쩌라고? 바꿀 수 있어 없어? 맞아요. 절대 바꿀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국민이 누구에게 한 거다. 아, 잠깐만 이것 좀 국가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에 비유를 했대요. 국민이 나라에 바라는. 그래서 요 밑에 나온 게 그거죠.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 편지라고요. 왜? 헌법에 써 있는 이것들이 우리가 국가에 바라는 거기도 하죠. 함부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물고문 해요? 예은이 막 막 우리나라 국민 아니라고 차별해도 그런 그래서 국민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나라에 무엇을 바라고 자신과 정부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되게 첫 문장에 나오듯이 이 연애편지의 첫 문장도 문자 메시지처럼 매우 짧게 압축되어 있대요. 인간의 존엄은 침범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게 독일 헌법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존엄, 즉 무슨 권? 기본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첫 문장은 뭐야? 인간의 이게 뭐다? 무슨 권? 기본권의 핵심이다. 독일 헌법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에 기본권이라 불리고요. 종종 헌법에 적힌 문장들은 시처럼 매우 아름답고 함축적이며 문학적이다. 그래서 헌법을 가리켜서 모든 국민들을 위한 문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죠? 그러나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부터 이제 이 문단으로 칠게요. 그러나 독일 기본법은 그렇게 시적이지 않다. 그것은 기본법이 탄생할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 미사역으로 치장할 만큼의 여유가 없고 힘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독일인들 가운데서 이에 환호하며 우쭐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안 지났고요.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자들을 지도자로 추동했는지 그리고 히틀러와 나치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충분히 깨닫고 있었대요. 왜? 인간의 존엄성 이미 지들이 침범을 오지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제정됐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지. 본인들의 그 잘못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냥 예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만의 인간을 학살했던 그 시절을 반성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기본법은 자신의 잘못을 되씹어보는 일기에 가깝다. 기본법은 그러니까 시대 잘 태어났다. 유대인들 똑똑하대요. 그럼 너 유대는 아니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기본법 탄생 배경으로 봅시다. 그러나요, 적어요? 아까 저 위에 있죠. 네. 그러나 이 문단 적어요, 이거? 네, 니들은 이제 그러나 있죠. 거기 네가 이거 체크해놓은 거 그거. 네, 이제 여기서부터 필기 들어갈 거예요. 거기 그러나부터. 그래서 그 부분부터 기본법 탄생 배경이라고. 그래서 기본법 탄생. 자, 일단은 이 사람들이 뭘 했다? 나치 시절을 반성했다. 했죠. 나치 범죄를 반성해야 돼요. 우리도 병준이 반성해야 되죠. 네. 공부를 안 한 지난날을 반성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없죠. 그럼 난 너의 인권을 침해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할 거예요. 하고 그냥 시원하게 하고 갑니다. 시원하게 한마디 잡혀갈게요. 나치 범죄를 반성을 했고,
자, 그래서 기본법은 반성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성, 그러니까 성별, 혈통, 인종, 언어, 출생지, 신앙,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신념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법 3조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은 모든 재판부에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감시할 의무를 맡겼대요. 그중 가장 큰 임무를 맡은 곳이 바로 어디? 헌법재판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나치 범죄 반성을 해서 어떻게? 인간을 경멸하고 탄압하는 시대를 어떻게 했다? 없앴죠. 여기 얘기한 겁니다. 경멸, 탄압을 되돌아봤다. 그냥 청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일 동안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 어디 있어요? 차별금지 제 3조죠. 차별 존나 해서요? 차별금지. 얘도 볼까요? 누구요? 이걸로 조지지 말란 소리고. 끼지 말라고. 그래서 저거를 뭘로 뭐 어떤 거 그렇죠? 헌법 재판소를 설치해서 뭐를 못하게 했대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뭐 해? 차별을 못하겠다. 기본권을 감시한다기보다는 기본권이 보장되는지를 감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임무 맡은 것은 헌법재판소. 그 외에 기본법은 독일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즉 독재자가 국가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여러 규정들을 제정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래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지는 못했대요. 온 나라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많은 도시가 잿더미로 바뀌었으며 전 국민이 굶주림과 궁핍으로 고통받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데 생각이 미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못하죠. 왜? 어디예요? 이거 넘어갔는데요? 그래요? 어디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 예, 여기 읽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부터 3문단이에요? 아직 2문단이에요. 예. 아직 요거 계속 이어서 쓸 겁니다. 계속 이어서 쓸 거예요. 앞에다가 보여요? 네. 읽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읽고 다시 돌아가서 쓰면 되잖아요. 얘라 이 새끼야.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새로 조직하느냐보다는 뭐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굶주림, 먹고 사는 문제부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찾았어요. 여기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전승국들의 입장은 달랐다. 왜? 독일이 이거 범죄 저질러야 돼? 안 해야 돼? 안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 새끼들. 헌법부터 다시 자른다. 어디가? 그래서 다시 못하게 국가 기틀 다시 짜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헌법을 독일 스스로 만들도록 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은 누가 만든 거다? 국민. 영국. 그렇죠. 걔네 사실상 만든 거죠. 일단 만든 건 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는데 어디서 압박이 들어온 거야? 영국. 그렇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온 거죠. 즉, 그래서 계속 쓰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법 탄생 배경인 거잖아요. 근데 뭐야? 전쟁 직후 뭐가 문제였어? 전쟁 직후 독일인들. 굶주림? 전쟁 직후 독일인들은 Hungry. still hungry. 이거 할아버지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가는데 갑자기 오고 I'm hungry, I'm still hungry 이래서 나 되게 소리 질러가지고 왜 저런? 그래서 헌법 제정할 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누가? 승정국. 승정군 누군지도 외워야 돼요. 뭐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영미 보통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 주도로 민주주의와 인권 중심의 헌법을 만들도록 압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만든 거죠. 그래서 독일의 기본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본법 탄생 배경이 끝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욕입니다. 3은 따로.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어디가 3이에요? 이제 과거 독일에는 기본법이 참조할 만한 있어요? 일단 쓰고 설명드릴게요. 다 썼어요, 쓰고 넘어가시면 113쪽 두 번째 문단 있죠?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과거 독일은? 네, 거기서부터 다시 할 겁니다. 과거 독일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아닥. 이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 독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기는 여기까지였던 거죠. 아까 안 졸리다며. 비문학만 하면은 졸린 해도 돼요? 너 웃지 마. 웃기게 생겼어. 나 딸꾹질 했는데 존나 비웃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 독일에는 기본법이 참조할 만한 민주적 헌법이 몇 개? 9개. 왜? 2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849년 독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 헌법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헌법이 일단은 얘네가 참조할 만한 헌법이 몇 개가 있었대요? 2개. 2개가 있었대요. 이렇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국 헌법. 그 밖에 나치에 의해 탄압을 받던 정치가들 중에서 전쟁 동안에 장차 이 나라 기틀을 어떻게 새로 짤 것인가를 심사숙고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런 거 생각한 거죠. 히틀러와 나치 제국의 탄압에서 살아남은 그들은 전쟁이 끝나자 새로운 헌법을 구상하며 헌법 제정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 나오네. 이들은 1940 그러니까 누군지 안 알려주네. 다행인 거죠. 알려줬으면 이름 외워요. 당연하죠. 1948년 9월 1일 본에서 만났다. 본이 어디예요? 본이 어디야? 오스트리아 빈 아니에요? 맞아요. 오스트리아 빈이. 왜 본이라고 해요? 본도 있나 보다 독일에. 그러나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는 큰 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곳은 특이한 장소인 퀴니 박물관의 포유류 전시실이었대요. 즉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특이하다. 제정 과정, 헌법 제정 과정이래요. 자, 첫 번째 어디서죠? 1948년 9월 본에 있는 어디? 박물관 장소가에서 회의를 했대요. 이거 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헌법을 이렇게 괴상한 장소에서 만든 나라는 아마 독일 말고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 나라의 분위기는 숙연했다. 좋은 뜻을 갖고 모이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 뭔가 깨름직했대요. 이거 제대로 된 헌법 만들 수 있을까? 기본권, 행정과 정부에 관한 규정,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해서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좋은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그건 가능 불가능? 불가능했다. 왜? 동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어 근데? 동서 또 이렇게 하면 씨발 뭐 동서 이지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너 여보가 진짜 웃기. 동독과 서독으로 여보, 쟤는 평소에 뭘 보고 사는 거야? 분단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만 동독은 제외하고 누구만 서쪽 부분 즉 서독에만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원래 비문학하면 졸려. 지랄을 못하잖아. 머리가. 동독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인들은 다른 체전법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북물 박제들이 늘어서 있는 본의 한 박물관에 모인 서독 정치인들은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분단을 고착화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분단된 한쪽 지역만을 상대로 사랑 고백을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고백이 헌법 제정이겠죠 그러면? 그 때문에 정치인들은 신중하게 작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대표들을 국민 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의회 대표자 회의라 불렀고 헌법도 헌법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기본법이라 서독만 기본법 제정이라고 바꿔서 해야 돼요. 틀려서 틀려요? 네, 왜 헌법이라 안 불렀대잖아요. 기본법 되잖아요. 민주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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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니까 바로 가버리네. 쌤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지가 졸려서 일어났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앉았더니 다시 또 간 거야. 오케이? 아니요. 아 예. 그래서 이름은 뭐다? 기본 권 제정 아니었어? 헌법 대신 여기 의회 뭐하는 거예요? 다 썼어? 기본법이 완성되었을 때도 어느 헌법처럼 국민 투표 안 하고요. 서독 주의회 가결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국민 투표 이거 헌법처럼이라고 해. 헌법처럼 왜? 헌법이 아니었어요. 왜 헌법이라고 안 했을까? 누구 때문에? 동독하고 헌법 자체가 달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 그냥 기본법이라고만 불렀대요.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헌법이면은요 우리만의 독자적인 헌법이잖아요. 왜냐면 최상위법이잖아. 근데 만약에 나중에 동독이랑 합쳤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니까 서독만 따로 해서 헌법이라 안 하고 기본법이라 불렀대요. 왜? 나중에 서독, 동독 합쳐지면 그때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는 통일을 안 아니 애초에 우리는 그냥 북한 흡수할 생각으로 헌법 만든 거예요. 와. 예. 먹으면 사네요. 애초에 그래서 함경북도 평안북도도 우리 정치 체계 편성돼 있잖아요. 행정 체제. 되는 거예요? 서독이랑 같이 통합될까봐 기본법 만들었던 거예요? 아니, 서독. 그렇지. 그렇게 서독만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동독은 서독만 따로라서 소련이 따로 그거 생각하고 있었대. 자기들만의 헌법. 그래서 서독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평안북도 거기 도지사 있잖아. 평안북도지사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꿀보직이래요. 할 일은 없는데 명예직이라서 이재명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때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애초에 저기도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이 있고 거기에 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네 꿈은 평안북도 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도 헌법 있어요? 걔네도 있죠. 뭐야? 그럼 걔네도 저희를 먹겠다는 각오인 거예요? 근데 걔네는 적화 통일이 목표고 우리는 저 새끼들 흡수 통일이 목표예요. 서로가 서로를 먹으려고 우르렁대고 있는 건데 뭐. 입맛 싹 다시고 있죠. 그래서 헌법처럼 국민 투표를 안 하고 뭐 했대요? 서독, 주, 의회, 승 어딨냐? 짜라짜라 주의회의 승한. 승? 승이 어디 있어? 승한. 승? 가결. 아. 이게 승인한 거야. 가결을 받았다는 게 승인한 거야 걔네가. 근데 왜 서 옆에 점이 없어요? 뭐란 거야? 이거 이렇게 묶은 거야. 그런 거 붙여서 썼잖아. 막대가 있어. 승이 방금 공인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이렇게 했다?
새 출발을 하는 독일로서는 정말 여러모로 자랑스러운 헌법을 만들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뭐 때문에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반쪽짜리 기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건 정식 국가라고 보질 않았답니다. 왜? 정식 국가라면 뭘 가져야 돼? 그렇죠. 헌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기본법을 만들면서도 아 이거는 뭔가 반쪽짜리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서독이 흡수통일했죠.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개박살나면서 동독이 서독으로 확 넘어갔죠. 아니죠. 왜냐면 경제력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공산주의가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독도 사실상 공산주의 그게 안 되니까 유지가 힘들었죠. 근데 걔네는요 우리랑 달랐던 게 장벽 하나 사이로 왕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다 부수자. 그게 오보였대요. 통일됐다라는 게 오보였던 거야. 근데 그 오보 때문에 다. 맞아. 오보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장벽으로 나와가지고 장벽 부신 거임. 근데 장벽 지키고 있던 애들도 뭐지? 씨발 진짜 통일됐나? 그러고 가만히 있던 거임. 그 통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통일 아니었어 사실은. 그냥 통일된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끼리 만난 거였어. 근데 그게 라디오랑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오보가 바로 잡히기 힘들잖아. 맞아요. 이미 부순 김에 이미 다 섞였어. 이미 끝났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때 당시 이미 소련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얘네가 뭐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지뢰를 뚫어야 돼요. DMZ가 있죠. 일단은 너가 먼저 뛰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따라서 뭐야? 그냥 잠정적으로 제정된 헌법이랍니다. 그래서 왜? 통일되는 그날까지 잠깐 가지고 있는 헌법이다.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은 왜 나중에 완벽한 한 나라가 됐을 때 그때 헌법을 쓰자라는 거죠. 그럼 걔네는 헌법 없이 한 60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기본법이 헌법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용어를 헌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뭘로 한 거야? 기본법이라고 부른 거죠. 맞아요.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임시 성격은 뭐예요? 통일될 때까지만. 통일될 때까지. 그러니까 임시로 가지는 성격. 여기 어디야 이게?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뭐래? 얘네가 뭐래? 그래서 독일 국민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든 것은 과도기적 성격이지만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왜? 너네도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아무래도 쟤네 떼놔야겠죠? 아니 그냥 저 정도면 괜찮아 아직까지. 아니에요. 괜찮아. 왜요? 됐어요? 근데 이게 전문에 명시도 했고 근데 뭐도 있어요? 누구도 적용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독 애들도 적용된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4로 할 겁니다. 3 이제 끝났어요. 어디서부터요? 자석1호부터 여기 명시되어 있다 여기 있죠. 과도기적 적용된다 기본법에 이거 꿈을 갖고 있었다 있죠 여기. 그러니까 어디부터냐? 명시되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기본법의 임시적인 성격 여기 있죠. 여기 기본법의 임시적인 성격. 너네 기분으로 보면은 독일 국민이라고. 어디부터? 기본법의 임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네, 거기서부터 4로 하세요. 기본법의 임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4를 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다? 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석이로. 불러줘. 안 돼, 하지 마. 왜냐면은 지금 보면 기본법의 임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뭐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석이론. 네. 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면 뭐다? 누가 자연이 올 거다. 동독이 우리에게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레 서독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어 한다. 그러니까 뭐야? 흡수통일을 생각해 놓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계속 북한하고 물꼬를 트려고 하는지 알아? 왕래를 일단은 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저 새끼들 다 넘어올 거다.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야.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이 정도 살아. 너네 속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애초에 개성공단도 안 하는 거야. 왜? 개성공단만 갔다 오면 애들이 한국 문물을 그렇죠 다 하고. 왜냐면 어쨌든 우리 사업장이잖아. 우리 중소기업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막 한국 노래 빵빵 틀어주고 TV 보여주고 핸드폰으로 직원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고 막 사장들이 초코파이 주고 막 퇴근할 때 이런 거 주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그거를 경험해서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돌아가잖아. 얘는 한국 사태 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북한에서는 애초에 그냥 저 새끼들이랑 교류를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흡수 통일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흡수 통일이 제일 좋은 거죠. 무력으로 처박는 것보다 돈이 제일 적게 들잖아. 근데 흡수 통일을 하면 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근데 내부 분열을 일으켜도 김정은이 갈 하나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 해도 그러니까 살짝 그런 거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가란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었냐? 그런 거를 유도하는 거죠 계속. 불만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알리고 북한 사회에는 불신의 씨앗을 심어버리는 거야. 근데 북한에서 혁명했는데
했는데 걔네가 공산주의 또 하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이제 씨발 쉣. 미국이 민주주의 배달하러 올 거예요. 올 겁니다. 배달이 근데 배달이 오 좀 큰데 이러게 되는 거. 그 히로시마랑 나가사키도 배달 2번 했잖아요. 따뜻해 이러고 죽는 거야. 그냥. 아 불가능. 그래서 이제 자석 이론은 뭐야? 여기다 몰았어. 기본법에는 이 이유가 뭐다? 왜 그렇게 써놨다? 뭘 원한 거다? 흡수 통일을 염두에 뒀다. 그래서 소득을 경제 정치적으로 팔아파. 지문이 기네였어요. 맞아요. 저 이제 좀 실패했어. 아까 말고. 이게 뭐예요? 이게 흡수 통일의 자석 이론이죠. 이게 자석 이론인 거야. 쓴 상태로 외워야지. 아수로 외우실 거거든요. 안 돼. 우리의 목표는 100이야. 100.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이거 어렵게 나온 건데. 아니야, 등급컷 이번에 무조건 높아. 독서는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나오는 거는요, 그냥 지문 존나 많이 박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문 하나하나 보면 솔직히 안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읽는 순간 시간 부족하게 만들 거예요. 지문 8개, 9개, 10개 때려받고 그거를 45분 만에 풀라고 하는데 모의고사도 7지문에 80문제예요. 근데 10지문 박아놓고 40분 안에 풀라고 하면 못하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읽으려고 하면 망해요. 외우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잠시만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근데? 버텨야지. 맞죠? 기본법은 국가행정을 규정하는 법률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했고 가훈이나 학칙보다 더 정교해야 됐다. 이러한 꿈은 결국 현실화되었죠. 물론 기본법 제정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서독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깨닫게 되기까지 20-30년이 걸렸다. 기본법이 제정된 지 40년. 어떻게 됐다? 통일이 실현됐고요. 서독이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서독이 약간 우리나라 서독이 민주주의였고요. 동독이 소련 쪽이었어요. 공산주의. 야, 그 40년이에요. 이게 91년인가 92년인가 92년에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경제력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남한과 북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통일에 들어간 비용이 몇 천조? 그래서 서독이 그때 독일이 국가 IMF 오기 직전이었대요. 동독 때문에. 그리고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다 몰려왔잖아요. 그때 거의 난민 수준이어가지고 그때 좀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사람들이 서울로 다 넘어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주거 문제도 있고 좀 문제들이 심각했대. 아니 일단 우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지. 그리고 북한 애들이 다 넘어와. 그럼 뭐가 문제야? 북한이 우범지대가 돼. 그러니까 동독 쪽이 텅 비어. 서독으로 다 넘어와 버려. 그래가지고 그거 인프라 맞추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니까. 돈도 겁나 쏟아 부었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 많죠. 지금도 먹고 살기 뒤지겠는데 저거 통일까지 되면은 세금. 근데 어쨌든 통일이 실현되면서 어디 쪽이다? 누구 기본법? 기본법이 서독의 기본법이 뭐가 된 거예요? 여기 나와요. 동독이 자석에 이끌리듯 서독의 기본법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문에도. 잠깐만요. 세 문단 남았어요. 세 문단. 빨리 쓰세요. 지워버리게. 아직 아니. 외국인 힘들어. 지워도 됩니까? 지워도 돼요? 다 썼죠? 그 다음부터 있죠. 한나라의 헌법이 찾았어요. 한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한나라의 뒷장. 한나라의 찾았어요? 거기가 오해요? 거기가 5예요 이제. 그 5하고 끝낼 거예요. 집 가요? 아니요. 이러면 교과서 진도 끝이죠. 집 가요. 교과서 진도는. 나도 가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죠. 아니야. 그거 옛날이에요. 되게 옛날이야. 국민의힘 전에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이었어. 아니야. 너네 몇 년생이지? 08년생? 그때 새누리당이었나? 아니야. 그때 이명박 아니야 대통령? 이명박 한나라당.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쭉 하자. 한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 있냐? 50년 전 기본법이 과도기적 의미로 제정되었다고 쓰여진 전문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다음과 같은 자랑스러운 문구가 대신하고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다. 이로써 기본법은 독일 민족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 라고. 예.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요. 그러나라고 나와있죠. 그러나 기본법은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성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왜? 지난 몇 년 사이에 개정된 기본법으로 국민의 기본법이 2차례 제한되었답니다. 하나는 뭐야? 한 번은 난민의 망명권에 대한 제한이었고 다른 한 번은 사유주택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곳은 도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래요. 그게 뭔 소리냐? 너네 집이 마약을 만들어. 그럼 너네 집 도청할 수 있다는 소리야. 네 사유재산이다 하더라고. 국가가 너네 집을 도청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뭐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경우죠. 선생님 근데
저 때까지도 그냥 기본 법이었어. 국민투표 안 한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법을 헌법으로 쓱 민 거죠. 이건데. 그래놓고 그냥 법 위치에 있게 해놓고 헌법이라고 옮긴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왜냐면은 그걸 또 국민투표를 하면은 어차피 이미 40년간 잘 해왔는데 그걸 못하러 국민투표를 또 합니까? 어차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꼬우면 너가 히틀러가 다시 되면 됩니다. 일단 미대부터 떨어지세요. 그래서 뭐 했다? 빡가는 최근 개정이 많이 됐다. 왜? 왜 개정을 2번이나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망명권 제한. 난민. 왜냐면 독일이 난민 존나 많이 받아줬을걸요? 왜요? 그 뭐냐 유럽에서 그 뭐냐 그 좀 그 뭐 선진국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어 유엔에서 너네도 받아 이랬거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받으라고 하잖아. 너네도 선진국 아니냐? 저희가요? 그 유엔에서 나중에 북한 문제 되면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너네 고통 분담할겨? 우리는 이미 위에 4천만 명이라는 난민이 대기 중이다. 그럼 나중에 그거 내려올 때 유엔이 너네도 우리 도와줄 거냐? 개입해줄 거냐?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멀어서 못 와요. 왜냐면 난민들이 대부분이 아프리카 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우르르 가고 우리는 오려면 그쵸? 제주도로 미륵 얹어 있죠. 근데 뭐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수는. 영국이 그거잖아. 영국이 EU 탈퇴해가지고 걔네 난민 안 받잖아. 그래서 다 프랑스랑 독일로 다 보내잖아. 오면은 쫄로 가세요 이러고 잘못 오셨어요 이러고. 어떻게? 근데 걔네가 그걸 받은 이유는 정치적인 게 있습니다. 걔네도 인구 감소가 문제예요. 노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곧 받는다고 하죠. 난민. 네? 봤는데요? 왜냐면 통일이 좀안 뭐. 자 보시면은 자 너 똥 치울래? 아니요? 안 할 거지? 그거 누가 할 건데? 사회 기반 시설, 그러니까 3D 업종이라고 하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것들. 그렇죠. 그런 업종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해요. 학력이 높아지고 다 서비스직이나 그 뭐 IT 쪽으로 가려야지. 그럼 그런 게 근데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잖아요. 그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공무원. 공무원이 그걸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에 귀천은 없고 뭐 사회 그런 건 없다지만 어쨌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일을 하는. 안할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인식이 안 좋을 뿐이지. 야, 이거 돈 존나 많이 주면 할 거야? 당연히 하죠. 돈 진짜 많이 줘요. 돈 많이 줘. 많이 줘도 근데 사람들이 안 하. 살짝 조금 뭐라 말해야 돼. 그냥 좀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임금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게 그런 거 돈 많이 주면 우리 이제 상수도 처리 비용 다 세금에 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하는 대가로 한국에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이 노린 게 그거죠. 난민을 받고 그런 쪽으로 쓰겠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지방은 망한대요. 밭일 누가 해? 고기잡이 누가 해? 그거 다 외국인 노동자 쓰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해 주는 거야. 여기 되죠? 목이 아니고. 자, 2번 끝났고 그 전까지 불가침령이야. 그러니까 불가침령은 뭐야? 침범 불가. 그러니까 이 기본권은 절대 개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본권이 제한이 된 거다. 이렇게 변경된 기본권은 더 이상 문자 메시지처럼 짧지가 않아요. 왜?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사회가. 예를 들어 개정된 망명권에 대한 규정은 뭐래?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씨발 40배나 길어졌다고요? 짧은 규정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기본권이 점점 줄고 있다는 느낌이다. 근데 그렇긴 합니다. 점점 구체적일수록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랬는데 점점 뭐가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평등하지 않게 되는 거야. 누구는 빼고 이럴 땐 제외하고 이렇게. 얘나 왜 그래? 그래서 규정이 길다는 것은 예외가 늘어난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헌법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이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죠. 기본권과 좋은 헌법이란 건강과도 같다. 한번 잃고 나면 되찾기 힘들고 잃고 난 뒤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쟤는 아직도 저래요? 지금도 뭐 문제가 많죠. 왜냐면 이 난민을 받기 위해서 기본권을 개정한 겁니다. 난민을 받으려고. 왜냐면 그러니까 독일인을 인정을 하려면 독일에서 태어나고 뭐가 있었겠죠. 근데 난민들은 얘를 독일인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 개정해야죠.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이씨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규정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규정이 길어진다는 거는 예외와 제한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뭐야? 기본권이 어떻게 된다? 기본권이 약화되는 느낌이고 돈오면 나 맨날 아씨 규가 아니야. 규
교훈, 헌법과 이것도 안 나온다. 좋댔다. 기본권. 얘는 뭐야? 건강이래요. 왜? 그렇죠. 한번 잃으면 소중함을 알아요. 약간 탈레한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이 기본권이 제한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은 딱 두 개입니다. 호모, 바이, 섹슈얼 다 족가세요. 그냥 남성, 여성 두 개입니다. 예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예외를 주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 존속이 불가능해지죠. 행정 절차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유를 주게 되면 국가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강제할 필요는 있다고 요즘은 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라들이 어떻게 돼? 고립되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새끼들이 뭐 이것저것 저것 다 해주니까 그냥 누굴 조수로 하나 이러면서 그냥 때려 박는 거야. 오늘부터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어. 트랜스젠더 족가 그런 거 그냥 다 없앴잖아 그냥. 너 추방 대상이야. 그래서 제가 여자잖아요. I'm girl. 왜냐면은 외국 지금 미국 뭐 유학생들도 다 추방했잖아. 미국인 아니잖아 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자국주의 우선이라서 몰라. 그러니까 왜라고 그러면 내가 더 걸어 잠그는 거라고. 더 걸어 잠그는 거야. 더 빡세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기조로 가가지고 그냥 너네 다 나가 이렇게 버려. 걔네 이거 알아요?